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본 가장 놀라운 실화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잊혀진 노숙자 소년이 놀랍게도 키아누 리브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이 명성, 친절, 운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사람이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 밝혀졌고, 그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키아누 리브스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심지어 그 소년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비버리 힐스의 밤이 깔리며 도시는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기는 부드럽고 자스민 향, 갓 깔린 아스팔트 냄새, 고급스러운 향수의 은은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인 라벨라 투일리 밖에서는 우아함과 혼란이 공존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입구를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카메라를 찰칵거렸고,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날렵한 제복을 입은 발렛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며 정확한 동작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셀러브리티들이 차에서 내려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의상을 뽐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한 세련미가 감도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과시할 필요 없는 부의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고, 매끈한 벽에 은은한 반사가 맺혔습니다. 트러플 파스타, 숙성된 와인, 구운 스테이크의 향이 공기에 스며들었고, 낮은 대화 소리와 이따금 들리는 은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웨이터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예술적으로 장식된 요리를 고급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장 구석 창가 자리에는 키아누 리브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블레이저, 짙은 회색 티셔츠, 오래 신어 낡은 부츠를 신고 단순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 한 잔이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손에는 대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본이 페이지는 그의 손가락이 오래 머문 자리에서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린 채 조용히 단어들을 음미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스타로 알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조용하고 사색적인 한 남자였습니다. 주변의 사치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레스토랑의 황금빛 불빛 너머 거리 건너편 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던 14살 소년 제시. 맨발에 후드티 소매가 찢어져 있고 옷에는 흙이 달라붙어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청바지는 때로 뻣뻣했고 색은 이미 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며 버려진 음식 용기를 골랐습니다. 손가락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으로 떨렸습니다. 버무려진 포장지에 붙어있는 축축한 반조각 햄버거를 발견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에 넣고 빠르게 씹었습니다. 배가 고프게 꼬였지만 그는 그 고통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6개월 그가 거리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6개월 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감옥 같았던 아파트를 뒤로하고 그의 계부는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주먹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제시는 견디려 했고 살아남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지만 새멍이 생기기도 전에 옛멍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통이 너무 컸고 그는 옷 몇 벌과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만 챙겨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잠잘 곳을 찾아 헤매고 운이 좋을 때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고 그는 보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고 경찰을 부르지 않고 완벽한 그들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아픕니다. 가끔 제시는 누군가가 자신을 봐주길 바랐습니다. 그는 골목에서 고개를 들어 쓰레기통 너머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레스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우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가볍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이 어떤 느낌인지,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이 깨어나 더 적은 것으로 하루를 끝내는 기분이 어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표정이 차분하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그 남자. 제시는 유명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포스터나 가게 TV에서 그들의 얼굴을 봤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지 않았고 큰 소리로 웃거나 보석을 과시하며 성공의 메달처럼 내세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제시는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밤, 또 한 끼를 쓰레기통에서 찾았고 안전하게 잠잘 곳을 찾아야 할 시간이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포장도로에 발가락을 웅크리며 레스토랑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밤속으로 사라지기 전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빛의 무게가 그를 누르는 느낌.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시는 레스토랑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음식 냄새와 고급 향수는 그가 이곳에 속하지 않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문과 조용한 웃음소리의 세계에. 레스토랑에 빛나는 창문은 도시의 불빛뿐 아니라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삶을 반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부유한 손님들은 고급 도자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시는 그들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시간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그를 보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그는 그들이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눈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배가 고르르 울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날카로웠습니다. 배고픔에 익숙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집중력. 늘 남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반만 먹은 랍스터 접시, 반쯤 찬 와인 잔, 그런 것들이 그의 보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음식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아누를 보고 있었습니다. 키아누가 중앙 테이블에 앉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웨이터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마치 눈에 익지 않으려는 듯 의도적이었습니다. 제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감각. 그는 레스토랑의 벽돌벽에 기대어 코트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레스토랑 뒤 골목은 좁았고 오래된 기름과 썩은 판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웨이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남자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키아누의 테이블로 곧장 향하며 손에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죠. 제시는 순간 그 안에 초록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담의 펀치라인 직전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웨이터가 키아누의 물잔 위로 손을 뻗으며 멈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키아누는 그의 음료를 주문했지만 그 웨이터는 그걸 물에 떨어뜨렸죠. 몇 방울뿐이었지만 제시는 물의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폭풍의 첫 신호처럼 물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희미한 초록빛. 웨이터는 아무도 보지 않은 듯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멈추고 서 있었죠. 그의 머릿속은 방금 본 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왜 누군가가 키아누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었을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하지만 그게 바로 누군가가 그를 해치고 싶어 할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키아누에게는 적이 많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복수와는 다른 불길한 무언가가 있었죠. 제시는 앞으로 한 발 내디뎠어요. 키아누가 그 테이블에 앉아 위험을 모르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굳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꽉 쥐 채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어요. 키아누가 그 음료를 마신다면 그 초록 액체가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하니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어요. 그는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생존하는 법을 아는 사람일 뿐 그는 시간을 확인하려 골고개를 들었지만 그 순간 무엇보다도 잘못된 상황임을 알았어요. 안에서 키아누는 웨이터에게 잔을 받아 미소 짓고 있었죠. 제시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벽돌벽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키아누가 그 잔을 마시면 그 초록 액체가 무슨 짓을 할지. 제시는 그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의 마음은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게 안개 속처럼 흐릿했어요. 무해할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고 키아누가 이상한 주문을 한 건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믿었어요. 그의 삶에서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제시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죠. 그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어요. 그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다시 골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벽돌벽을 꽉 잡고 있었죠. 제시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눈은 떨리며 어두운 레스토랑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무언가 잘못된 기운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이 바짝 마르며 정확히 꼬집을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는 부엌 옆 입구 위에 좁은 통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한 줄의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그 남자는 평범한 검은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챙 아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곳 레스토랑뿐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의 앉은 자세,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인 모습, 그리고 눈빛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습은 제시에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주었죠. 그는 어두운 삶의 이면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약 거래, 골목에서의 싸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 그는 충분히 봐왔죠.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그 남자가 웨이터와 나눈 조용한 대화, 그들이 교환한 눈빛은 너무 비밀스러웠고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제시의 배는 꼬였고 더 이상한 기운이 들었어요. 피아노 앞에 놓인 잔에는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가 천천히 잔을 입으로 가져가자 잠시 제시는 자신이 착각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를 오래 볼수록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죠. 경고, 갑작스러운 긴박감. 그의 위기가 고조되었어요. 제시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증거도 없었고 이런 곳에서 그 누구도 그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말해야 했어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벽돌벽을 꽉 잡고 있었죠. 제시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눈이 떨리며 어두운 레스토랑 구석을 향했다. 공기가 무거웠고 무언가가 잘못된 기운을 풍겼다. 그의 목이 바짝 마르며 정확히 꼬집을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부엌 옆 입구 위의 좁은 통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한 줄의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명의 얼굴이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남자는 평범한 검은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 챙 아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의 앉은 자세,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인 모습, 그리고 눈빛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은 제시에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안겼다. 그는 어두운 삶의 이면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약 거래, 골목에서의 싸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 그는 충분히 봐왔다.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다. 그 남자가 웨이터와 나누은 조용한 대화, 그들이 교환한 눈빛은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의도적이었다. 제시의 배는 꼬였고 더 이상한 기운이 들었다. 피아노 앞에 놓인 잔에는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가 천천히 잔을 입으로 가져가자 잠시 제시는 자신이 착각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오래 볼수록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경고, 갑작스러운 긴박감. 그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제시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증거도 없었고 이런 곳에서 누군도 그를 믿지 않을 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말해야 했다. 그의 손은 떨었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벽돌벽을 꽉 잡고 있었다. 제시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눈이 떨리며 어두운 레스토랑 구석을 향했다. 공기가 무거웠고 무언가가 잘못된 기운을 풍겼다. 그의 목이 바짝 마르며 정확히 꼬집을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부엌 옆 입구 위의 좁은 통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한 줄의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명의 얼굴이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남자는 평범한 검은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 챙 아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의 앉은 자세,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인 모습, 그리고 눈빛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제시에게 주는 것은 필요 이상의 불안감이었다. 그는 어두운 삶의 이면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약 거래, 골목에서의 싸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 그는 충분히 봤다.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다. 그 남자가 웨이터와 나눈 조용한 대화, 그들이 교환한 눈빛은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의도적이었다. 키아누 앞에 놓인 잔에는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가 천천히 잔을 입으로 가져가자 잠시 제시는 자신이 착각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오래 볼수록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경고, 갑작스러운 긴박감. 그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제시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증거도 없었고 이런 곳에서 누군도 그를 믿지 않을 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말해야 했다. 그의 손은 떨었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벽돌벽을 꽉 잡고 있었다. 제시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눈이 떨리면며 어두운 레스토랑 구석을 살폈다. 공기가 무거웠고 무언가가 잘못된 기운을 풍겼다. 그는 부엌 옆 입구 위의 좁은 통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명의 얼굴이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남자는 평범한 검은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챙 아래 얼굴을 반가리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는 어두운 삶의 이면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약 거래, 골목에서의 싸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 그는 충분히 봤다.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다. 키아누 앞에 놓인 잔에는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가 천천히 잔을 입으로 가져가자 잠시 제시는 자신이 착각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시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증거도 없었고 이런 곳에서 누군도 그를 믿지 않을 거다. 제시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의 발은 땅을 스칠 듯 했다. 서버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키아누에게 가야 했다. 그거 마시지 마.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컸다. 그의 손은 떨렸고 숨은 거칠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를 끌어내려 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침착하게 손을 들었다.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가 말하게 해줘. 공기가 더욱 긴장으로 물들었다. 난 밖 골목에서 봤어.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한 남자가 트레이를 들고 너 음료에 뭔가를 넣었어? 그리고 사라졌어. 레스토랑 안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키아누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음료로 향했다. 그는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잔을 들고 냄새를 맡았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그의 눈썹이 굳어졌다. 다시 깊게 냄새를 맡았다. 위스키 향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냄새가 있었다. 그의 손이 잔을 꽉 쥐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스텝을 바라봤다.
누가 이걸 가져왔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스텝을 둘러봤다. 그건 데니얼이 그의 표정이 변했다. 잠깐, 데니얼 어디 있지? 스텝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한 명이 속삭였다. 키아누가 다시 말했다. 데니얼. 그 웨이터 말이야.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네, 하지만 사라졌어요. 레스토랑에 냉기가 돌았다. 손님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매니저는 다른 스텝에게 소리쳤다. 부엌 확인해봐. 거기 있나봐. 그들은 부엌으로 사라졌다. 제시는 피부가 따끔거렸다. 그는 말하고 싶었지만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목은 모래처럼 건조했다. 키아누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경찰에 전화해. 그 말이 레스토랑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확실한가요? 혹시 오해일 수도? 매니저가 망설였다. 키아누의 눈빛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지금 전화해.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해라고 말했을 때 레스토랑은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경찰차의 빨간 파란 불빛이 골목을 물들였다. 도시의 소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여기선 모든 소리가 경찰들의 긴급한 대화로 덮였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고 레스토랑의 음식 냄새와 차가운 밤 공기가 이상하게 섞였다. 제시는 손을 떨며 서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한 경찰이 다가왔다. 누군가 그의 음료에 독을 넣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제시의 찢어진 재킷과 다른 신발을 훑어보았다. 제시는 목을 꿀꺽 삼켰다. 네, 봤어요. 그가 마시려 했을 때 제가 막았어요. 다른 경찰이 메모를 적었다. 여기서 일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제시는 망설였다. 아니요. 저는 그냥 뒤쪽으로 들어왔어요. 답이 필요해서. 그때 그 웨이터가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경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침입했군. 제시의 위장이 꼬였다. 훔치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우려 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경찰이 다가왔다. 카메라 확인했어. 웨이터 복장으로 뒤에서 들어와서 테이블로 갔고 이 녀석이 소리치자 바로 나갔어. 회의적인 표정이 흔들렸다. 확실해? 분명해. 여기 직원 같지도 않았어. 그냥 들어와서 나갔어. 제시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친 게 아니었다. 경찰들도 그걸 알았다. 한 경찰이 매니저에게 말했다. 오늘 근무한 직원 명단 줘. 누가 이 남자를 봤는지 알아야 해. 다른 경찰이 와인잔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랩에서 검사할 거야? 뭐가 들어있으면 알게 될 거야. 키아누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했다. 그는 제시를 바라봤다. 넌 내 목숨을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 말에 무게가 내려앉았다. 제시는 어쩔 줄 몰라 발을 옮겼다. 그는 칭찬을 바라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됐다.
웨이터가 깨끗한 수건과 음식 접시를 가져왔다. 이거 너 거야. 키아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밥 먹어. 수건도 써. 제시는 망설이다가 수건을 먼저 잡아 이마에 댔다. 따뜻한 천이 낯선 위안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랐다. 키아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름이 뭐지? 제시. 키아누가 그를 잠시 살폈다. 어디 살아? 제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크게 말했다. 키아누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숙자구나. 제시는 그 단어가 싫었다. 그건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꼬리표였다. 키아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경찰을 바라봤다. 결과 알려줘.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하고 영상 다시 확인할게요. 하지만 조심해요. 누군가 독을 넣었다면 또 시도할 수도 있어. 키아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제시는 그가 머물러 얘기하거나 밥을 마저 먹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키아누가 일어섰다. 제시는 눈을 깜빡였다. 어디가? 키아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코트를 잡고 제시를 한번 쳐다보더니 사라졌다. 제시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증거도 없었고 이런 곳에서 누군도 그를 믿지 않을 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말해야 했다. 그의 손은 떨었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벽돌벽을 꽉 잡고 있었다. 제시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눈이 떨리며 어두운 레스토랑 구석을 향했다. 공기가 무거웠고 무언가가 잘못된 기운을 풍겼다. 그의 목이 바짝 마르며 정확히 꼬집을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부엌 옆 입구 위의 좁은 통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한 줄의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명의 얼굴이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남자는 평범한 검은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 챙아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의 앉은 자세,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인 모습, 그리고 눈빛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제시에게 주는 것은 필요 이상의 불안감이었다. 그는 어두운 삶의 이면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약 거래, 골목에서의 싸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 그는 충분히 봤다.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다. 그 남자가 웨이터와 나눈 조용한 대화, 그들이 교환한 눈빛은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의도적이었다. 키아누 앞에 놓인 잔에는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가 천천히 잔을 입으로 가져가자 잠시 제시는 자신이 착각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오래 볼수록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경고, 갑작스러운 긴박감. 그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제시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증거도 없었고 이런 곳에서 누군도 그를 믿지 않을 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말해야 했다. 그의 손은 떨었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벽돌벽을 꽉 잡고 있었다. 제시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눈이 떨리면며 어두운 레스토랑 구석을 살폈다. 공기가 무거웠고 무언가가 잘못된 기운을 풍겼다.
그는 부엌 옆 입구 위에 좁은 통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명의 얼굴이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남자는 평범한 검은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 챙아래 얼굴을 반가리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다. 키아누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경찰에 전화해. 그 말이 레스토랑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확실한가요? 혹시 오해일 수도? 매니저가 망설였다. 키아누의 눈빛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지금 전화해.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해라고 말했을 때 레스토랑은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경찰차의 빨간 파란 불빛이 골목을 물들였다. 도시의 소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여기선 모든 소리가 경찰들의 긴급한 대화로 덮였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고 레스토랑의 음식 냄새와 차가운 밤 공기가 이상하게 섞였다. 제시는 손을 떨며 서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한 경찰이 다가왔다. 누군가 그의 음료에 독을 넣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제시의 찢어진 재킷과 다른 신발을 훑어보았다. 제시는 목을 꿀꺽 삼켰다. 네, 봤어요. 그가 마시려 했을 때 제가 막았어요. 다른 경찰이 메모를 적었다. 여기서 일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제시는 망설였다. 아니요. 저는 그냥 뒤쪽으로 들어왔어요. 밥이 필요해서. 그때 그 웨이터가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경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침입했군. 제시의 위장이 꼬였다. 훔치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우려 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경찰이 다가왔다. 카메라 확인했어. 웨이터 복장으로 뒤에서 들어와서 테이블로 갔고 이 녀석이 소리치자 바로 나갔어. 회의적인 표정이 흔들렸다. 확실해? 분명해. 여기 직원 같지도 않았어. 그냥 들어와서 나갔어. 제시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친 게 아니었다. 경찰들도 그걸 알았다. 한 경찰이 매니저에게 말했다. 오늘 근무한 직원 명단 줘. 누가 이 남자를 봤는지 알아야 해. 다른 경찰이 와인잔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랩에서 검사할 거야? 뭐가 들어있으면 알게 될 거야. 키아누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했다. 그는 제시를 바라봤다. 넌 내 목숨을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 말에 무게가 내려앉았다. 제시는 어쩔 줄 몰라 발을 옮겼다. 그는 칭찬을 바라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됐다. 웨이터가 깨끗한 수건과 음식 접시를 가져왔다. 이거 너 거야. 키아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밥 먹어. 수건도 써. 제시는 망설이다가 수건을 먼저 잡아 이마에 댔다. 따뜻한 천이 낯선 위안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랐다. 키아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름이 뭐지? 제시. 키아누가 그를 잠시 살폈다. 어디 살아? 제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크게 말했다. 키아누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숙자구나. 제시는 그 단어가 싫었다.
그건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꼬리표였다. 키아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경찰을 바라봤다. 결과 알려줘.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하고 영상 다시 확인할게요. 하지만 조심해요. 누군가 독을 넣었다면 또 시도할 수도 있어. 키아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제시는 그가 머물러 얘기하거나 밥을 마저 먹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키아누가 일어섰다. 제시는 눈을 깜빡였다. 어디가? 키아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코트를 잡고 제시를 한번 쳐다보더니 사라졌다. 5년이 흘렀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5년. 이제 19살인 제시는 예전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겁에 질리고 절박했던 거리의 소녀는 사라졌다. 대신 목적과 신념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다. 제시는 이제 대학생이었다. 형사사법을 전공했다.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 그의 사명이었다. 그는 자신 같은 많은 아이들을 실패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사람들이 빠져 거리로 내몰리는 틈을 찾고 싶었다. 그의 동기들은 다른 이유로 그곳에 있었다. 경찰이 되고 싶거나 법조인이 되고 싶거나 쉬운 학문이라 생각한 사람들. 하지만 제시는 그걸 살아봤다.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와 가혹한 밤에서 시스템을 봤다. 그는 두려움, 배고픔, 절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벗어났다. 제시는 인정받길 원치 않았다. 그는 주목받길 바라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걸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명성은 그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뉴스 인터뷰, 책 계약, TV 출연. 매번 그는 거절했다. 그건 그가 한 이유가 아니었다. 대신 제시는 중요한 곳에 시간을 보냈다. 수업이 없을 때는 쉼터에 갔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 의지했던 곳들. 그는 방문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일했다. 자원봉사하며 청소하고 밥을 나누고 기부품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는 귀 기울였다. 그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봤다. 그건 그가 가졌던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는 멘토였다. 그처럼 길 잃은 아이들을 위해 그는 그들을 보살폈다. 그는 그들에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쳤다. 신분증 만드는 법, 일자리 지원하는 법, 거리를 벗어날 프로그램 찾는 법.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가 누구를 구했는지, 세상이 그를 영웅이라 불렀는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이건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매년 키아누와 제시는 한 번 만났다. 카메라, 기자, 헤드라인 없이. 그들의 만남은 조용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장소에서. 때론 작은 카페, 때론 도시의 공원 벤치. 처음 만났을 때 키아누는 제시가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다. 강해졌거나 냉소적이 됐을 거라고. 하지만 제시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너 혼자 할 필요 없어, 키아누가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제시는 끊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는 괜찮았다. 매년 같았다. 그들은 만나고 이야기했다. 키아누는 제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제시는 키아누가 속하지 않으려는 세상, 할리우드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키아누는 늘 도움을 제안했고 제시는 늘 거절했다. 돈 필요 없어요. 제시는 몇 번 말했다.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돕고 싶어요. 그는 진심이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제시는 쉼터를 나오다 밖에 서 있는 소년을 봤다. 흠뻑 젖고 떨고 있었다. 16살쯤 되어 보였다. 야은 옷, 피곤한 눈빛. 제시는 그 눈빛을 알았다. 그는 다가가 후드를 벗어 소년에게 건넸다. 소년은 망설이다 받았다. 고마워, 그가 중얼거렸다. 제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쉼터 문을 열었다. 들어와. 따뜻해. 소년은 잠시 서서 제시를 쳐다봤다. 믿어야 할지 모르는 눈빛. 제시는 그 기분을 알았다. 그는 기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년이 안으로 들어갔다. 제시는 문을 닫았다. 세상은 제시 같은 사람을 잘 보지 않는다. 조용한 사람들, 배경 속으로 녹아드는 사람들, 속으로 비명을 질러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그날 밤, 제시는 보이지 않기를 거부했다. 그건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외면할 수 있었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보지 않은 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시는 말했다. 그는 가슴을 누르는 두려움을 이겼고 떨리는 손을 무시하고 모든 걸 바꾼 전화를 걸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한 소년의 용기가 한 생명을 구했다. 한 남자의 친절이 한 운명을 바꿨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듯 보일 때 그 밤은 마지막 질문을 남겼다. 제시가 침묵했더라면? 아무도 듣지 않았더라면? 키아누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가장 오싹한 질문. 위터 유니폼을 입은 그 미스터리한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를 지켜보고 기다리다 밤속으로 사라진 그 남자.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다. 그의 이름조차 찾지 못했다. 제시의 입장이었더라면 당신은 어땠을까? 말했을까? 아니면 외면했을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오. 당신의 지원은 더 강렬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힘이 된다. 우리의 커뮤니티에 참여해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친절을 퍼뜨리자. 세상의 선함을 믿게 하는 더 많은 영감 어린 이야기들이 기다린다.